안녕하세요, 가치현입니다. 10월 5일 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10월달의 2거래일인데 정말 지난주 금요일도 그랬고 오늘까지 고난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10월달 출발이 상당히 좋지 못하더라도 지금 시장을 누르고 있는 악재들, 이런 것들이 10월 말로 갈수록 조금은 거칠 수가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전약 후강 패턴을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시장이 좋지 못하더라도 늘 힘내시면서 더 나아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는 오늘 1.89% 하락이 나왔고 코스닥은 2.83% 하락이 나왔습니다. 코스피는 장중에 2% 이상의 급락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소폭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1%대에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먼저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면 오늘은 여기서 SK이노베이션하고 현대모비스, 이 두 종목을 제외하고 대부분 1% 이상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특히 셀트리온 오늘 12% 급락이 나왔는데 주말에 미국에서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코로나 백신 관련주들 그리고 바이오 종목의 약세를 불러왔었던 주된 이유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종목도 7% 이상의 급락이 나왔고, 또 카카오뱅크 이 종목은 8% 이상의 급락이 나왔어요. 일단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 이슈가 있었고, 또 두 번째는 토스뱅크의 출범, 즉 규제와 경쟁사 출범으로 인해서 오늘 굉장히 낙폭이 강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또 진단키트 시즌 쪽, 또 최근에 상위 종목에 있었던 한국 BNC까지 주말에 화제가 되었던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때문에 대부분의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수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은 외국인이 6천억 이상의 순매도를 보여주었고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자, 오늘은 코스닥이 급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기관과 외국인의 적극적인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즉 이런 현상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개인들의 적극적인 매도가 있었다, 시장가 매도가 나왔겠죠. 공포심에 의한 투매, 그리고 신용 물량까지 그런 물량들이 적극적으로 나왔을 가능성이 높고 그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이 받아갔다,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삼성전자도 외국인이 5거래일 연속으로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고 기관은 정말 오랜만에 매수세를 보여주었네요. 그리고 하이닉스도 정말 오랜만에 주가가 10만원 밑으로 들어왔는데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순매도가 나왔고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를 보여주었네요. 그리고 셀트리온,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에 급락이 나왔어요.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고 오늘까지 지금 7거래일 연속으로 양매도와 함께 주가도 약세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느꼈던 종목인데 굉장히 주주들의 걱정을 끼치는 종목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현대차, 이 종목도 정말 오랜만에 20만원 밑으로 주가가 빠졌는데 그래도 오늘은 보합의 마무리가 되었고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로 보여주었네요.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10월 5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SK이노베이션, 셀트리온 제약, 한국가스공사, 대주전자재료, 현대차,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종 올렸습니다. 그리고 기관, 자, 기관은 삼성전자, SM, 위메이드, 하이브, 일진머티리얼즈,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종 올렸습니다. 밑에 6번째 JYP를 합치게 된다면 하이브, SM, 상대적으로 엔터 관련주를 굉장히 많이 매수했죠. 자,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시장 흐름이 상당히 좋았었는데 어제 국내 시장이 휴장할 때 지난번 상승폭 그 이상의 하락이 나오면서 굉장히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도 오늘 상당히 좋지 못했다고 볼 수가 있고 특히 오전장에 이런 부분이 조금 더 크게 반영이 되었던 것 같아요. 자, 일단 한번 살펴보면 S&P 500은 지난주 금요일날 1.1% 상승이 나왔지만 어제는 상승폭 이상인 1.3% 하락이 나왔고, 또 나스닥이 조금 더 심했죠. 나스닥은 지난주 금요일날 0.8%의 상승이 나왔다면 어제는 2% 이상의 사실상 폭락에 가까운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도 마찬가지예요. 다우지수는 금요일날 1.4%의 상승이 나왔다면 어제는 0.94%의 하락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금요일날 좋았던 흐름에 대해서 그 이상을 반납했던 하루였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도 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코스피도 마찬가지고요. 아시아 증시까지 모두 대부분 약세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하락의 원인은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다 드렸어요. 중국의 전력난 문제라든지 에너지 가격 상승과 함께 인플레이션 우려감, 그리고 미국의 디폴트 위기, 이런 종합적인 이슈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의 상승을 방해할 수 있는 주된 이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촬영 시점이 오후 1시인데 한때는 코스피 지수가 2950포인트, 그 아래까지 하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부분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10월달을 잘 넘겨보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10월달을 잘 넘긴다면 11월과 12월달에는 지수가 조금 더 상승 쪽으로 방향을 틀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생길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물린 종목이 있다면 매도할 시점은 지났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손실폭이 극대화되어 있는 순간인데 무리하게 매도해서 손실폭을 극대화시키지 마시고요. 지금 2940 그리고 2950포인트, 그 위치가 지난번 저점 구간 있죠. 지난번에도 그 시점을 하여금 반등이 나왔던 만큼 충분히 2940포인트 그리고 2950포인트,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시장에 힘이 있다면 과연 여기를 단번에 이탈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쉽진 않겠지만 조금만 인내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고요. 그리고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지금 나올 수 있는 악재는 다 나왔다고 판단이 되고, 여기서 그 악재가 더 심화될 수 있는가, 그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는 저는 오히려 심화되기보다는 시장이 내성이 생길 것이고, 또 미국의 디폴트 이슈 같은 경우에는 머지않아서 끝낼 수 있는 재료가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수와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 지금 중국에서 전력난을 크게 겪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국뿐만 아니라 인도에서도 석탄 재고가 바닥이 나면서 중국처럼 전력난을 겪을 수 있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에너지 가격들, 특히 대체재라고 볼 수 있는 천연가스의 가격을 상승시켰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장 초반에 천연가스 관련주들이 오늘 크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물론 지금은 윗꼬리를 많이 달고 있긴 하지만 앞으로도 전력난과 석탄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면 충분히 천연가스로 관심을 몰릴 수 있는 만큼 제가 거의 2주 전부터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들 한번 계속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일단 인도에서도 전력난을 겪을 수 있는 이유는 핵심을 요약하면 중국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중국에서 호주의 석탄 수입을 금지시켰고, 그 때문에 호주 외적인 국가에서 석탄을 조달하다 보니까 제2의 석탄 수입국, 인도에서 석탄 수입이 어려졌다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전력난이 인도까지 불똥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참고로 인도 같은 경우에는 석탄 발전이 인도 내에서 7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그런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석탄에 굉장히 의존하는 국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유가와 관련된 종목들, 특히 SOE라고 중앙에너비스, 오늘 정말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 유가가 상승하는 이유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오늘 한 가지 더 상승한 이유를 설명해 보자면, 최근에 유가가 강하게 상승하고 있고 또 공급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오펙회에서 대규모 증산할 것이라는 그런 가능성이 제기가 되었었는데, 그런데 대규모 증산 가능성이 배제가 되면서 다시 한번 국제 유가가 상승했고, 또 지금 보시는 것처럼 7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가하고 천연가스, 특히 오늘 장 초반에 정말 강했던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저는 지난주에 유가와 관련된 종목을 매수했었거든요. 한번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저는 중앙에너비스라는 종목을 매수했어요. 이 종목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 설명을 드리고 한번 놓쳤었거든요. 원래였다면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놓치는 바람에 매수하지 않고 계속 체크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가는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 그런 와중에 지난주 금요일날 눌림목이 형성이 되어서 그때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운이 좋게도 지난 주말에 오펙 회의에서 대규모 증산이 무산됨에 따라서 유가가 다시 한번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장중에 오는 상한가를 갔었는데 제가 상한가에 다 정리를 했거든요. 원래라면 내일 갭상승이 나왔을 때 매도해야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상한가의 호가 잔량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서 전량 상한가에 매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28%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운이 좋게도 단기간에 큰 수익률이 나왔던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유가와 관련된 종목들 여전히 관심을 갖고 대응할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한때 코스피 지수가 2% 이상의 급락을 보여주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하는 업종이 있고 또 상한가가 나오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주식시장에도 유행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요.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발굴하는 것이 진짜 주식시장의 공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위치에서 매수했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을 매수했는지 그런 것들을 참조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스스로 어떤 업종이 강한지 찾아보고 어렵지만 그런 업종들을 발굴해낼 수 있다면 시장 상황이 좋지 못하더라도 수익이 발생되는 종목도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관련주, 특히 유가하고 가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미국 시장의 나스닥이 2% 이상의 급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업종이 1% 이상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국내 시장도 오늘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자, 오늘처럼 지수가 좋지 못한 상황에서 유난히 강했던 업종들이 있을 거예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에너지 관련주들,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주들, 오늘 정말 강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업종들은 하락장에서 강한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혹시나 코스피가 강하게 반등이 나올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구간이죠. 하락장 뒤에 강하게 반등이 나올 때, 이런 구간이 발생이 된다면 오히려 약한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즉 하락에 나올 가능성도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가가 하락할 때 상대적으로 강했던 업종들로 많은 수급들이 몰렸었다면 반대로 시장이 안정화가 되었을 때는 그 외적인 종목으로 수급이 몰려갈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안 좋은 흐름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밸런스 있게 매매를 해보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 하나의 팁으로서 이해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가장 강했다고 생각되는 업종이 리오프닝 관련주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특히 여행, 항공, 카지노, 엔터, 그리고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화장품까지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엔터 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BTS가 미국에서 2년 만에 오프라인 콘서트를 열겠다, 그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엔터 기업들의 가장 큰 매출 비중은 바로 오프라인 콘서트입니다. 그런데 그걸 미국에서 2년 만에 연다, 그렇다는 것은 매출의 큰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하나의 극적인 재료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여기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서 특히 엔터 관련주들, 이쪽으로도 수급이 많이 몰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SM은 장중에 10% 이상의 급등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YG는 6% 이상의 상승, 또 하이브는 2.5%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YG하고 SM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하이브가 주가가 못 갔다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오프라인 콘서트, 이 콘서트는 엔터 기업들의 가장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데, 이게 2년 만에 재개가 되고, 이런 것은 유럽이라든지 아시아, 그리고 다양한 국가들로 하여금 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재료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엔터 산업들, 앞으로 콘서트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은 만큼 같이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 정말 시장이 좋지 못했는데 내일부터는 시장이 조금씩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